2021 헌마 975 청구인 외 6인. 이 사건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위원회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의 청구인 심판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선의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 조항들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청구인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이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문제됩니다. 출생 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입니다.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 중의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와 그 남편입니다. 생부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의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가 장기간 남편 아닌 남자와 살면서 혼인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자녀가 자신의 남편의 자녀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모의 남편에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것이어서 모가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해당 자녀의 출생의 경위를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신고 적격자로 규정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로 인한 수사과정 또는 아동보호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적이 있을 뿐 생부의 요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심판 대상 조항들은 혼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만으로 한정하고 부가 인지 효력이 있는 혼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청구인들의 출생신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리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여자가 남편 아닌 남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는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도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심판 대상 조항들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음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가 자신의 혼인의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혼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하여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에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모를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규정하고 모가 혼인 중일 경우에 그 출생자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체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모와 생부를 차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선혜의 청구인 심판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심판 대상 조항들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 의견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저는 심판 대상 조항들이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가족 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가족관계는 부모의 혼인관계 여부나 생부가 모 아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인 아내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와 생내적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생부와 생내적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사이에서도 가족관계는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 상황에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 생내적 혈연관계가 있음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존재로만 여겨지던 혼인의 출생자의 생부에 대한 사회 통념을 깨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생부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모가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모가 혼인한 상황에서 남편 아닌 남자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생부가 생내적 혈연 관계가 있는 그 자녀와의 사이에서 성립된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 생활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생활의 자유는 가족 내에서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족 내에서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년인 부모 등이 미성년인 가족 구성원인 자녀를 부양, 양육, 보호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제도 형성 이전에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자녀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와 가족 사회의 보호를 받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생부가 생내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생활 모습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가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생부가 자신과 모 사이에서 출생한 생내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헌법상 가족 생활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민법상 친생 추정 조항과 모순될 수 있는 출생신고를 방지해서 출생자의 친생 관계와 국적 등 정확한 신분 관계를 공시하고자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생부의 혼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생부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법정 의견에서 심판 대상 조항들이 혼인의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인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출생 신고를 이행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생부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신고 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생부가 생내적 혈연 관계를 소명하여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생부가 신고인으로서 출생 신고를 할 뿐 혼인의 출생자의 부로 기재되지 않고 생모만 모월 안에 기재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한다면 민법상 친생 추정 조항에 모순되거나 법적 부자관계가 이중적으로 형성되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판 대상 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민법 등에 모순되지 않는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로 인한 사회 혼란의 방지, 특히 민법상 친생 추정 제도와 모순되는 출생 신고를 방지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의 복리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생모나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는 생모의 남편에 의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가 담보될 수 없을 때 민법상 친생 추정에 따른 법적 신분관계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혼인의 출생자의 보호를 위해 생부가 출생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것은 심판 대상 조항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부가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생부가 생내적 혈연 관계가 확인된 혼인의 출생자의 인격권 발현에 관여하여 혼인의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자의 복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들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익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의견에 대한 재판관 이은혜의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출생 신고 의무를 1차적으로 부모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부모의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의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들도 출생 신고 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부여하거나 의료기관과 부모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할 경우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미혼모 등은 병원에서의 출산을 기피하여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등이 익명으로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혼모 등과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분 등록이 가능한 국적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은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혼인의 출생자는 출생 등록까지 나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본국 대사관을 통한 신분 등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는 본국으로의 귀국 자체가 봉쇄되는 등 출생과 동시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국인 등록 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에 출생 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국법에 따른 신분 등록이 어려운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 등록 또한 할 수 없어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하여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그 보장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국의 신분 등록 제도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 사실이 출생 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